자, 오늘 배웠던 것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뒤로 딱 기대세요. 뒤로 딱 기대시고, 제가 지난번에 합격 보장반 모집한다고 부동산 공시법 밴드에다가 다 올려놨는데, 합격 보장반 가입 신청은 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법 밴드에 공지사항에 그게 나와 있거든.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세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것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배웠거든. 그 서류 이름을 때 여기 보니까 첨부 서류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가 많아요. 그럼 처음에 보니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거는 대표적인 예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 성락서, 이거는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이런 거를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면은 성락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해관계인은 성락서를 안 써주거든. 그러면 판결서를 들고 가야 돼요. 둘 중에 한 개만 들고 가면 돼요. 근데 좀 전에 이해관계인은 성락서를 안 써줘. 안 써주는데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써줄 수는 있어. 그러면 그 써준 사람 인감을 첨부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거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거든. 그러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는 위임장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주민등록 등초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서류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돼 있어. 그럼 거기에 썼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장이거든. 여러분들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대장을 먼저 만들지. 그럼 만든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야 돼. 그럼 이걸 문자로 하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오늘 구체적으로 배운 거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거든. 그럼 여기서는 금인을 배우는 게 금인. 그래서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도장을 받아오라. 그때는 자 이랍니다.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금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맞는데 소유권이 이전 안 되면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어. 계약은 아니야. 근데 소유권이 이전돼. 그래도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경매, 공매, 상속, 취득시효, 토지수용, 진정명예복 이런 거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니까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러면 그럼 우리는 가등기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 본등기 때 이전된다. 본등기. 그럼 본등기 때 금인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딱 합니다. 등기필 정보 제공을 묻는지, 등기필 정보 작성하여 통지를 묻는지를 딱 먼저 키를 잡아야 돼요. 그 말은 등기필 정보 제공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결론은 등기필 정보 제공은 의무자가 합니다. 고로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 신청이 있거든. 단독 신청에는 의무자 자체가 없어. 그럼 제출을 안 해. 그럼 공동 신청은 의무자가 있거든. 그럼 공동 신청은 전부 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런데 단독 신청은 없는데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하기를 단독 신청할 때는 단독이지만 의무자가 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주거든. 통지. 이때는 법에 이래 나옵니다.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그러면 새로운이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러네요. 그럼 모를 때는 이렇게 하세요.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를 하는데 모든 등기에서 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등기에서만 한다. 그게 보존, 설정이죠. 그러면 나머지 기타 등기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안 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왜 안 하느냐 하면은 성소한 등기무자, 채권자, 대위신청, 직권, 보존 등기는 본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지만 본인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한다. 그렇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났다는 등기 완료 통지서는 해.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멸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라고 그랬어요. 등기필 정보가 멸실이 됐다면 재교부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을 받으면 돼. 그럼 갈 때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보고 확인을 했거든. 하고 난 다음에 끝났다는 것까지도 의무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등기 완료 통지서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와 있네요. 그죠?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을 때는 재교부는 받을 수,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없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등기소에 가서 확인을 받아라. 그래서 등기소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등기관이 확인했거든. 그럼 위 사람은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그래서 등기관은 관공서니까 조서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법무사에게 등기 사무를 맡길 수도 있거든. 변호사 법무사는 관공서가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변호사 법무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서면인데 요즘에는 전산화됐으니까 서면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확인 정보라는 표현을 써. 정보. 그 다음에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거든. 그 이장 아저씨, 통장 아저씨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때는 위임장에 공정까지 받아와야 믿어준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등기발로 통지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게 딱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 사유가 1번부터 11번까지 있어. 그럼 1번은 관할 위반 공부할 필요 없어. 3번은 권한이 없는 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 없어. 4번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했다. 우편으로 등기하면 안 받아줘. 5번은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받아줘. 그러면 6번, 7번, 8번, 11번 이 4개는 등기부를 작성할 때 신청서, 계약서, 대장을 보고 작성하거든. 그럼 이 양자는 전부 다 일치된다, 불일치된다, 일치. 불일치하면 등기 안 받아줘. 9번은 첨부 서류거든.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 그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해주는 거지. 10번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세금,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등기 안 해줘. 그런 거는 상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말이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다른 거 위에 거는 2개는 통과, 공시법 시간에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이 3번이 나와. 그래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저당권, 비담보 채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요역지, 지역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분에 되냐 안 되냐 이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분에 소유권 모르는 게 안 됩니다. 지분의 용의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상속지분만에 상속등기 안 됩니다. 지분은 공동소유가 있고, 자, 우리가 공동소유에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거든. 공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를 해.
하뷰는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를 안 해. 그러니까 하뷰 지분은 소유권 이전 저당권 가압류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중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소유권 모르는 길은 당연히 이중으로 안 되는 것이고 전세 준 집을 전세에 또다시 줄 수는 없어요. 이중의 전세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 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같이 들어와야만 등기를 해줘. 따로 들어오면 등기 안 해줘요. 그 다음에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할 등기를 신청. 아까 전에 가처분을 내가 등기소로 가는 거는 신청입니다. 그건 안 받아줍니다. 나는 법원으로 가야 되고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야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소작인 제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농지의 전세는 안 됩니다. 그럼 하천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사용권을 줄 수 없어. 그래서 하천의 용익권은 안 돼요.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이거든. 방 한 칸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처분에 제한의 등기는 없지. 그렇게 해가 이거를 자꾸 익숙을 시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권리에 관한 등기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거든.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 하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고 소유권 보존은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는 안 됩니다.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이거든. 안 됩니다. 이중의 보존 등기는 안 돼.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는 법에 예를 들면 원시 취득은 새집 짓고 처음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지. 그 다음에 직권 소유권 보존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갑이 보존 등기를 안 해. 그럼 이전 등기가 못 넘어와.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소송을 걸었거든. 그럼 소송을 걸면서 가처분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가처분은 법원에다 가는 거예요.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가서 가처분 등기 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그럼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말을 안 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이거든. 그럼 신청인 일어날 때, 자, 보세요.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판결, 수용, 특별자, 티조리사,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오늘은 두 개밖에 배우지 않았어요. 그럼 첫 번째,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갑입니다. 갑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갑입니다. 갑이 대장은 만들고 등기부 만들기 전에 갑이 사망을 했는 거라. 그러면 갑의 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갑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전받은 자는 을이지, 을. 그러면 을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을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갑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이랍니다. 그럼 판결서는 아까 전에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거든. 이때 판결은 전부 다 되는 거예요. 형성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다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키는 확인은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돼요.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돼. 그 다음에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거든. 그거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입니다. 보존 등기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렇게 딱 하면 돼요. 됐죠? 네. 그럼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마치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